오늘의 주 뉴스입니다. 익산 신축 아파트 분양 시장이 얼어붙고 있습니다. 최근 분양 청약이 공급 세대수에 미달하는 아파트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익산시가 오는 2026년까지 2만 9천 세대를 더 공급하겠다는 계획에 대한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새만금 수상태양광의 송변전 선로가 4년째 착공도 못하면서 표류하고 있습니다. 수상태양광 발전 사업은 물론 2조 원대 SK 데이터센터 투자가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 한국수력원자력이 먼저 투자해 착공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포스트코 입점이 추진되고 있는 왕북물류단지와 사업구역에 있는 송선마을 주민의 이주 대책이 표류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이주 대책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사업자 측은 법원에 부동산 명도 단행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주민들은 당장 거리에 나앉아야 할 형편이라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5일 화요일 종합뉴스 시작합니다. 익산 신축 아파트의 청약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원자재 가격 인상에 따른 분양가 상승과 고금리, 대출 규제로 인해 매수 심리가 위축됐기 때문인데요. 익산시는 오는 2026년까지 2만 9천 세대를 더 공급하겠다고 밝혔지만 부동산 시장 침체로 건설사들이 사업 추진에 부담을 느끼고 있어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승원 기자가 전합니다. LH가 개발하고 있는 익산 평화지구. 지난 8월 청약 접수를 진행한 결과 청약률은 41%에 그쳤습니다. 전매 제한 3년 등 청약 자격 요건이 까다로웠기 때문입니다. 익산 모현동에 들어설 예정인 중흥 S클래스 퍼스트파크는 지난 18일 1순위 청약을 마감한 결과 100여 세대가 미달됐습니다. 이처럼 익산의 신축 아파트 분양 청약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몇 개월 전만 해도 평균 35대 1의 청약 경쟁률을 보였던 것과 비교하면 현재 익산의 부동산 시장은 침체돼 있는 상황입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미분양이 속출한 이유로 분양가 상승과 고금리를 꼽았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전국 민간 아파트 분양가는 3.3제곱미터당 1,486만 원으로 3년 전보다 27.3% 올랐습니다.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가 급증하면서 분양가 상승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또 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 강화로 소비자들의 매수 심리가 위축됐다고 분석했습니다. 건설원가가 올라가니까 건설사도 1,000만 원대 이상으로 지금 분양을 하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청약을 안 넣는 거죠. 익산시는 총량제를 적용해 2026년까지 2만 9천 세대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미분양 가능성이 높아 자금 확보가 어려운 건설사들은 사업 추진에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LH 평화지구의 경우 분양률을 높이기 위해 오는 11월 재공고에서 청약 조건 완화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격 요건이 조금 엄격해서 다음 공고 때는 조금 완화해서 이 공고를 해보려고 지금 검토 중이고요. 고분양가, 고금리로 발생한 신축 아파트 미분양 현상. 건설사들이 착공을 포기하면 익산시의 주택 공급 계획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KCN 이승원입니다. 도의회가 새만금 해상풍력 발전 사업의 각종 비리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습니다. 강태창 의원은 제395회 임시회에서 새만금 해상풍력 진상규명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강 의원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새만금 해상풍력 발전 사업에 대한 각종 비리 의혹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 수사기관은 피의자들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엄정한 수사에 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도내 국회의원들이 오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찾아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안 처리를 건의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도내 의원들은 행정안전위원회 김교흥 간사를 만난 자리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법안 처리 건의문을 전달했습니다. 또 한병도 도당위원장은 전북은 광역시가 없다는 이유로 정부의 초광역 메가시티 전략에 포함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특별법 처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간사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법안 공청회를 실시하고 법안 심사 소위원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신경 쓰겠다고 답했습니다. 새만금 마스터 플랜에 반영된 새만금 국가정원이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은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산림청이 권역별 국가정원 조성 필요성을 인정하고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을 추진했지만 기획재정부 단계에서 반영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새만금 국가정원은 새만금 마스터플랜에 반영돼 있고 도에서도 타당성 용역을 마무리했다며 당위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년 예산안에 대한 국가 심의 단계에서 예산이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군산 중수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가 올 연말 준공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이달 중소물류 도매센터 운영위원회를 열고 다음 달 운영 주체인 군산 슈퍼마켓 협동조합과 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시는 행정 절차가 마무리되고 올 연말 준공되면 내년 초 본격적으로 운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시는 군산의 동네 슈퍼 400여 곳이 중소도매 물류센터를 이용하면 물류비를 절약하고 골목 상권의 물가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이 송변전선로가 4년째 착공도 못하면서 포류하고 있습니다. 자칫 2조 원대 SK 데이터센터마저 투자를 철회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면서 한국수력원자력이 먼저 투자해 착공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모형숙 기자입니다. 새만금의 1단계로 추진하기로 한 1.2기가와트급 수상태양광. 하지만 송변전선로가 4년째 착공도 못하면서 수상태양광은 첫 발도 내딛지 못했습니다. 수상태양광 발전소가 들어서려면 생산된 전기를 전력 계통망에 연결시켜 공급하는 송변전선로가 필요합니다. 계획대로라면 지난 4월 공사가 끝났어야 하지만 지난 6월에서야 시공사가 선정됐습니다. 하지만 설치 비용 4,900억 원을 공동 분담하기로 한 9개 발전 사업자가 모두 정해지지 않아 여전히 착공은 불투명한 상황. 2조 1,000억 원을 투자하기로 한 SK마저 자칫 투자를 처리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면서 한수원이 선투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신영대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수상태양광은 새만금에서 가장 큰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며 산자부와 한수원 차원의 선투자가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계획대로 2025년까지 데이터센터의 연료발전시설이 들어서기 위해서는 송정 개통연계가 시급하다며 최소한 착수 시기라도 답변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데이터센터나 창클러스터와 함께 새만금 태양광을 동시 착공이 지금 MOU에 체결 옵션 넣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태양광에서 발전 수익 먼저 가져가고 시체 투자 늦게 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해놓은 건데 문제는 개통 연계 때문에 이걸 추진을 못하고 설계 다 끝나 있습니다 지금. 특히 창클러스터 같은 경우들은. 그래서 이 개통 연계를 언제 시작해서 언제 최대한 착공할 것인지 좀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이에 대해 한수원 황조 사장은 기관이 선투자를 진행한 사례가 있는지 검토한 이후 조건에 부합한다면 선투자하는 방안도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통 연결의 기본 조건이 인허가하고 사업자 선정에 있었는데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한전 사장님께서 유사한 사례에 선투자를 한 사례가 있다고 해서 그 사례를 한번 살펴보고 그 조건을 다 맞춘다면 저희가 선투자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도 지금 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수원이 시공사 선정에 5차례 유찰하고 미뤄왔던 터라 선투자에 적극 나설지는 불투명합니다. 수년째 착공도 못하는 수상태양광 송변전선로.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SK 데이터센터도 놓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됩니다. KCN 모영숙입니다. 한정수 도의원이 도의회 5분 발언을 통해 익산 왕궁 물류단지 개발에 대한 전라북도의 상생 방안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한 의원은 왕궁 물류단지에서 사업 계획 변경을 신청한 건 대형 유통기업이 들어오는 것으로 예상된다며 전라북도 차원에서 지역민들과의 상생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대형 유통기업 입주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를 줄일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역 교육장이 필요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재량 예산이 처음으로 편성될 전망입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내년 예산안에 지역별 교수학습 환경 개선 예산 30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이 예산은 지역 교육장 재량으로 필요한 시설 구축이나 학교 행사에 지원될 수 있습니다.
익산과 군산은 각각 3억 원씩 배정됐습니다. 에디슨 모터스가 정상화를 위해 2개 업체와 매각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에디슨 모터스는 주문받은 전기버스 200여 대 유효 계약과 기술력 확보를 매각의 긍정적인 요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경제 상황 악화가 매각의 부정적인 요인으로 꼽히고 있어 연말까지를 매각의 가장 중요한 시기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논란이 된 에디슨 모터스에 대한 전북도의 보조금 84억 원과 지급 보증 문제도 매각 과정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 서점이 복합 문화 거점으로 육성될 전망입니다. 도의회는 전라북도 지역 서점 활성화 조례안을 가결했습니다. 조례안은 지역 서점 경영 안전 지원과 복합 문화 공간 활용, 대규모 도서 구매 사업 추진 등을 담고 있습니다. 한편 도내 지역 서점은 지난 2003년 197곳에서 지난해에는 133곳으로 줄었습니다. 익산시가 공유누리 서비스를 확대합니다. 익산시는 공공부문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해 회의실과 체육시설, 교육 프로그램 등 425개에 달하는 공공자원을 공유누리 시스템에 등록했습니다. 이 같은 시설이나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싶은 시민은 공유누리 시스템을 통해 예약하면 됩니다. 코스트코 입점이 추진되고 있는 익산 왕궁 물류단지가 시끄럽기만 합니다. 왕궁 물류단지 사업구역에 있는 송선마을 주민들이 이주 대책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사업자 측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며 법원에 부동산 명도 단행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이제 송선마을 주민들은 전라북도에 이어 사업자와도 법적 다툼에 휩싸이게 됐습니다. 최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익산 왕궁면 송선마을 9가구는 왕궁 물류단지 토지 매입 대상입니다. 하지만 이들 주민들은 이곳을 떠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왕궁 물류단지 측이 제안한 보상안은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하소연합니다. 이주대책을 안 해주고 지금 10에 마이점 사는 사람들 뭐 3천만 원, 4천만 원 이런 식으로. 사업자인 왕궁 물류단지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게 됐습니다. 전라북도에 사업 계획 변경 승인 신청을 내는 등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주민을 상대로 법원에 부동산 명도 단행 가처분을 신청하는 등 대응에 나섰습니다. 토지 보상법상 이주 희망자가 10가구 이상이면 이주대책 마련이 요구되지만 송선마을은 9가구여서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이주대책 마련은 앞으로도 필요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송선마을 주민들은 지난 2020년 전라북도를 상대로 사업 무효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전라북도조차 사업자인 왕궁 물류단지와 송선마을 주민들의 이주대책을 놓고 빚어진 갈등에 대해 적극적인 중재에 나서는 것을 꺼려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주민들이 소송을 건 게 조를 상대로 건 거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소송 중이어서. 송선마을 주민들은 왕궁 물류단지 사업계획 변경 승인이 이뤄지면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지키는 것이 더욱 어려워지지 않을까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가 지난 2018년 왕궁 물류단지 사업 승인 당시 이주대책 마련을 조건으로 내걸었던 만큼 이제라도 조속히 이행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잘못하면 쫓겨나게 생겨가지고 단독주택단지가 있었거든요. 물류단지 그 끝자리에. 사업계획 변경을 통해 단독주택 용지가 물류창고 용지로 바뀌는 등 코스트코 입점이 추진되고 있는 왕궁 물류단지. 송선마을 주민들의 이주대책은 수년째 표류하고 있고 법적 다툼만 확산되고 있습니다. KCN 최정호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4만 명대로 치솟았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 오전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4만 3,75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4만 명대를 기록한 건 지난달 21일 이후 한 달 만입니다. 위중증 환자 수는 225명을 기록했고 사망자는 17명 발생했습니다.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한 달 만에 1,000명대로 급증했습니다. 전북도에 따르면 오늘 오전 7시 기준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1,04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역별로는 전주 458명을 비롯해 군산 157명, 익산 132명 등입니다. 감염 재생산 지수는 25일 기준 1.01을 기록했고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도내에서 올가을 첫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했습니다. 전북도는 지난 20일
부안군 개화조류지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을 정밀 검사한 결과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도는 바이러스 검출 지역 반경 10km의 방역대를 설정하고 앞으로 3주간 사람과 차량 출입을 막는 이동 제한 조처를 내렸습니다. 또 도내 철새 도래지 10곳 3km 주변을 AI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예찰과 방역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선거를 도와달라며 도의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 강임준 군산시장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전북경찰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강 시장을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강 시장이 의혹을 완강히 부인했지만 김종식 전 도의원이 자신의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돈을 받았다고 진술한 게 신빙성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김 전 도의원은 지난 5월 강 시장 측으로부터 2차례에 걸쳐 400만 원을 받았다고 폭로했습니다. 이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부동산 시장이 침체에 빠지면서 3분기 도내 토지 거래가 크게 줄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3분기 도내 토지 거래량은 23,239필지로 전분기보다 28.3%나 줄었습니다. 또 건축물 부속 토지를 제외한 순수 토지 거래량도 15,218필지로 전분기보다 22.7%가 감소했습니다. 반면 3분기 도내 땅값은 0.55% 상승하는 데 그치면서 2년 반 만에 최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교통법규를 어긴 차량을 노려 고의로 사고를 내는 수법으로 수억 원의 보험금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지난 2018년 9월부터 최근까지 22차례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3억여 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40대 부부 등 공범 3명을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수리비와 치료비, 합의금 등을 챙기기 위해 10개 이상의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북무역수지가 연속 흑자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국무역협회 전북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무역수지는 1억 7,5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이로써 전북무역수지는 2년 연속 흑자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도내 수출 상위 10개 품목 가운데 농기계 수출이 47.1%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이승원입니다. 군산 시정혁신 모임인 정책반올림 2기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정책반올림은 지난 3월부터 6개월 동안 시범 운영 기간을 거쳤습니다. 이 기간 동안 배려하는 인수인계, 연가 사용 장려 등 조직 문화 개선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또 군산 시간여행 축제 청년 서포터즈와 같은 창의적인 시책도 발굴했습니다. 이들은 내년 2월까지 활동하며 시민들에게 시정 혁신 결과를 공유할 예정입니다. 익산시 선수단이 전국장애인 체육대회에서 26개의 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시 선수단은 울산에서 열린 전국장애인체전에서 금메달 7개, 은메달 7개, 동메달 12개를 따냈습니다. 사이클의 이도현 선수가 대회 3관왕을 차지했고 볼링과 양궁 등 5개 종목에서 금메달이 나왔습니다. 특히 육상 종목에서는 도합 9개의 메달을 수확하며 선전했습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군산시 대하면의 나들이 식당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착한 가게 18호점으로 지정됐습니다. 익산의 두드림 농업비서법인이 황등명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백미 100포를 기탁했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에 꾸준히 앞장서고 있습니다. 익산시 마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어르신 100여 명을 대상으로 사랑의 효 실천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어르신들에게 존경의 의미를 담은 다과를 대접하고 경품 이벤트를 진행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전북은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차차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내일 기온은 최저 0도, 최고 19도를 기록하겠습니다. 내일 군산의 낮 최고 기온은 17도겠습니다. 내일 익산의 낮 최고 기온은 18도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남부 모든 바다에서 0.5m에서 1.5m로 잔잔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